남자에게 돈에 해당되는 게 여자에겐 성이에요. 여자에게 성능력은요, 남자를 붙들어 놓는 능력이고, 남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능력은 여자를 붙들어 놓는 능력이에요. 성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은 어떻게 하면 F가 될 수 있나요? 제 주변 여자들은 거의 다 F인데 저는 T라 변하고 싶은데 어렵네요. F들이 더 따뜻하고 사회성이 좋더라고요. 굳이 F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F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 TF 이거 MBTI 기준이잖아요. 감정적인 사람보다 이성적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의식의 수준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이성적이에요? 인간이 이성적이에요? 동물 가지고 이성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대상을 이성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걔네들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생각 비슷한 걸 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신기해할 정도로 걔네들은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성적인가요? 아니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성적인가요? 지적 수준이 높은 게 이성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T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으신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F로 변하실 필요 없어요. 단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의 그 마음을 공감하는 그 능력은 좀 있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 그거를 머리로는 내가 이해가 된다.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머리로 이해하면 되지. 남들 운다고 나도 같이 울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T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불교적 수행하시는 분들 있죠. 막 이렇게 명상 이렇게 탁 하고 명상하고 막 하면서, 그리고 뭐 이제 "상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T 되는 거예요, T.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심상이 다 사라지면요, 세상을 수학 공식처럼 바라봐요. 수학 공식처럼. 그러면 오롯이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적 수행은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불교적 수행해 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T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은 그래요. 부처님은 굉장한 철저한 그 현상학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학자 같은 분이었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불경 실제로 보면 그래요. 불경을 실제로 보면은. 실제, 그리고 불경들을 보면은 그 감정을 다 지워내는 거라고. 마치 이런 거죠. 그 앞에 누군가가 울고 있어요. "야, 그거 울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불교적 수행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는 F로 변하고 싶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T가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제가 매일 가자고 했더니 허리 아프다고 하는 남편은 어떤 심리인가요?" 남편의 심리 상태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려면 저희 부부관계 1 단계 강의 들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남편이 어떤 상태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이 잠자리를 일단 회피를 하고 싶다. 그런데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그 이유는 크게 3 가지가 있는데, 실제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피곤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동 공격일 수 있어요. 수동 공격은 뭐냐면요,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아직멀쩡님이 "나는 당신하고 맨날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그걸 좌절시키면 속상하잖아요. 그 일종의 수동 공격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심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외도의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바람을 안 피우려면 여성을 좋아하는 마음, 성욕 스위치를 꺼 버려야 돼요. 성욕 스위치를 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 있는 여자하고도 바람이 안 나지만 내 아내하고도 바람이 안 나요. 성욕 스위치를 꺼 버리면은 밖에 있는 여자하고도 바람이 안 나지만 내 아내한테도 바람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남편이. 근데 어떤 케이스인지는 저희 강의 들어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남편이 '이 사람이 정말 피곤해서 잠자리를 피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나는 굉장히 수동적인 잠자리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허리 흔들어 보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연애 때야 한번 꽂아 보려고 난리치는데, 한번 허리 흔들기 시작하면 30분 흔들잖아. 30분 동안 계속 막 이렇게 허리 흔들어 보셨어요, 여성분들? 되게 힘들어요. 그거 계속 하려 그러면 그때 힘들다고. 근데 배우자가 잠자리에 수동적이면 수동적일수록 남자가 피곤할 때마다 잠자리를 그래서 피해요.
그래서 남편이 피곤해서 진짜 피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잠자리를 적극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매일 하자고 요구는 하지만 정작 침대에 들어가면 내가 수동적이야. 그럼 남편은 매일 아내에 의해서 허리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 버린다. 예 그래서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강의 보시고 그 성교육 강의 있죠. 이 남편과 뜨거운 관계가 되는 그 4 단계 리프로그래밍. 그 4 단계 리프로그래밍 그 강의 마지막에 성교육 강의입니다. 그거대로 하시면 어떤 남자도 다 매달립니다. 그거대로 하시면 남자들 죽어요. 만약에 그거대로 했는데도 남자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그 남자는 이상한 남자입니다. 자영업자 신랑이랑 그 옆에 자영업자 여자랑 통화 내용 들었는데 와이프인 줄 알았네요. 그 여자를 찾아가야 할까요? 신랑은 딱 거기까지라고 2달째 안 만나고 있긴 한데 저도 용서했고요. 저한테는 목소리, 통화랑 너무 달라 일상에서 비교가 되고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원래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할 때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제 부인하고 이제 얘기할 때는 "아이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데 전화 딱 받으면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랑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처럼 원래 전화 받으면 목소리 달라져요. 이게 왜 달라지는 겁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은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힘든 건 이해가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막 이렇게 다정하게 통화하니까 속이 상하겠지. 근데 그건 힘들어할 일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왜 힘듭니까? 님께서 조금 유리 멘탈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강철 멘탈 되는 법, 인간관계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본인 멘탈부터 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배신감이 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신감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크게 느끼는 분들은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충성을 바라는 거예요, 충성. 남자의 충성을 바라니까 "너가 나 배신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정확히는 충성하게 하는 능력이 충분하시면 배신감도 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남자들 충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막 통화하면서 희희낙낙거려.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너 나 배신했지?"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너 신기하다. 야 너 야 이상하네. 너 왜 어떻게 다른 여자랑 그렇게 되지? 이상하네. 다른 남자들은 다 나한테 충성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성하게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너무 신혼 때부터 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잡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성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직장 다니시잖아. 회사 사장이 막 갈고 막 쪼끔만 실수해도 막 뒤지게 잡아. 막 혼내. 그러면 그 사장한테 충성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 그 남편을 리드할 줄 알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그 리더십을 가르쳐 드리는 과정이 그 남녀 관계 그 부부 관계니까 그래서 강의가 저희 강의 제목이 뭐예요? 인간을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 남자를 리드하는 여자. 지금 이게 안 되시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남편을 리드하는 여자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자를 리드하는 여자가 되었다면 남편을 리드하는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리드하는 이게 있어야지. 그래야 리더십이 뛰어나야 충성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 다니시잖아요. 사장이 리더십이 하나도 없어. 사장이 리더십이 하나도 없는데 저기 뭐야 알아서 충성하래. 그럼 그 사장한테 충성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남편 누구 남자예요? 옆집 아줌마 남자입니까? 아니면 그 옆집 자영업자 여자의 남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리아리 님 남자잖아요. 그럼 누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아리아리 님이 발휘해야죠. 지금 "요런 일 가지고 너무 지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리더십이 없으신 거죠. 직장으로 비유해 볼게요. 직원이 한 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쪼끔 실수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배임을 하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또는 횡령을 하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직원 한 명이. 근데 사장이 "아 너무 지쳐. 나 이제 사업 못 하겠어." 그 사람은 사장하면 안 되죠. 그렇죠.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따라서 아리아리 님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도 지금 너무 지쳐 있는 상태다. 왜? 그 리더십이 억압이 돼 있어서 그래. 리더십이. 그럼 누가 억압시켰냐? 이 사회가 억압을 시킨 거다. 이 사회가 어떻게 억압시켰냐?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하도록 억압을 시켰다.
여자는 남자한테 보살핌 받도록 억압을 시켰다.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가 남자를 리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세상이 여성들에게 가르쳐 왔다. 아리아리님은 그것에 대한 피해자다. 남편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이 가르쳐 놓은 여성상, 아부장제의 피해자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여자한테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든 다 사주고 완전 가스라이팅 당한 듯.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리아리님보다 남자를 더 리드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아니, 리더십 발휘하려면 가스라이팅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 가스라이팅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 리더십이지 뭐. 이 세상 최고 가스라이터가 누구야? 예수님, 부처님이잖아. 예수님, 부처님 보면 사람들이 확 다 쓰러지잖아. 동양에서 공자님 이런 사람들. 가스라이팅을 그 여자가 했다. 뭐 했을 수 있어요. 그럼 아리아리님은 왜 가스라이팅을 못 하냐고, 내 남편을. 그 지신랑 놔두고 남의 남자까지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아리아리님은 그 여자한테 진 거예요. 왜 지냐고. 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여자 욕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리아리님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볼게요. 직장을 다니고 계시니까. 근데 직원 한 명이 뭐 횡령을 하려고 하다 딱 걸렸어요. 또는 뭐 사고를 쳤어요. 그럼 그 직원을 때문에 속은 상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직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면 심지어 막 정신과까지 가. 그 사람은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전화 통화하고 막뭐 오라면 오고 가라만 가고 뭐 사다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다? 아리아리님은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신 거다. 제가 아까 강의 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짝짓기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여자가 가지고 있다. 남녀관계 메이팅 권한은 여성이 들고 있다. 성선택은 여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결혼과 남녀관계의 주도권은 여자가 들고 있는 거다. 그러면 주도권 행사를 제대로 해야죠. 내일 찾아가야겠어요. 완전 남자를 가지고 요리조리 잘하는 듯. 그 여자도 다른 남자니까 그렇게 했겠죠? 다른 남자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그 남편이 있었나 보지. 그리고 찾아간다고 안 됩니다. 아리아리님 그 찾아가서 싸우면요. 남편하고 오히려 사이 더 안 좋아질걸? 그 여자 싸우면 동네 창피하다고 남편하고 사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강의부터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리더십이 있는 여자가 가가지고 그 여자랑 싸우면 뭘 해도 됩니다. 심지어 내 남편이 아니라 그 여자보다 더 남자를 가스라이팅해서 다른 남자 2명, 3명도 내가 막 요리조리 할 수 있는 여자야.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가서 대판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머리채 붙잡고 싸워도 돼요. 그럼 그 여자가 엎드려 싹싹 빌 거예요. 왜? 내가 더 센 여자니까. 그런데, 그런데 나는 남편도 빼앗긴 여자야. 내 남편이 나가서 그 여자한테 살살 켜. 근데 나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거 못 막았잖아. 그럼 내가 졌잖아. 힘이 약한 거잖아. 가서 대파 싸우면 뭐 할 거예요? 또 깨갱될 텐데. 분명히 가서 그 여자한테 깨지시고 올 겁니다. 분명히 가서. 가지 마십시오, 지금. 그 선생님 싸우면 안 되나요? 싸우세요. 근데 지금은 힘부터 키우셔야 된다고. 힘부터. 속상하면 가서 싸울 때도 있어야죠. 그 여자 머리채 붙잡고 막 무릎으로 찢고 막 빗자루기도 날리고 막 이럴 때도 하면 되죠. 안 깨져요. 크 하셨는데, 아이, 그럼 가서 싸우고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싸움만 잘한다고 싸움 딱이 아니라니까. 실제 목깨지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 화가 나니까 가서 내가 다 이길 수 있고 전투력 있을 것 같죠? 가보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아리아리님 혹시 바람 피우고 싶은 생각 없으셨습니까? 또는 남편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그런 생각 분명히 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투사라 그래요. 지금 화가 나는 건 남편한테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한테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바람 피고 싶었는데 내가 참고 있었어. 그런데 감히 네가? 이런 마음이에요. 따라서 아리아리님은 성장부터 하셔야 됩니다. 성장 다 하시고 이제 성장하시고 나서 내가 내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까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나서 그 여자 가서 막 귀싸대게 날리고 뭘 하셔도 된다고. 근데 내 남편도 충성하게 만들지 못하는 분이 가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신랑 말처럼 아무 사이 아닐까요? 예, 아무 사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사이 아니에요. 절대 아무 사이 아닙니다. 아리아리님께서 홈페이지 들어서 강의 보시고 남자를 리드하는 능력,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남자를 리드하는 여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남자를 리드하는 여자가 안 되니까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딴 여자한테 내 남자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줄다리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 외도가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인간의 관계는요, 절대 윤리 도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외도를 하면 그건 나쁜 일이잖아."라고 화가 나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뭐냐면 이것부터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 외도는요, 남자를 하나 두고 여자가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요, 힘이 센 여자한테 끌려가요 그냥. 끌려간 남자가 개새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힘센 여자한테 끌려가는 게 남자예요. 그러면 "아 우리 남편 바람 났어요." 이 얘기는요, "나는 밖에 있는 상간녀보다 힘이 약한 여자입니다." 이거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내 남편 별로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더 나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회의감이 들었죠. 그러니까 내 눈에 안 찬다고 딴 여자 눈에 또 안 차는 남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정말 내가 내 눈에 안 찼으면은 그냥 내다 버리고 딴 남자 만나면 되지. 왜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어. 그 얘기는 남편도 지금 본인한테는 아쉬운 거라고. 본인은.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 새끼가 나가서 내가 참고 살아줬더니 나가서 바람을 피워. 그거는 내가 참고 살아준 게 아니라 정확히는요, 내가 그 남자밖에 만날 수 없는 여자란 얘기예요. 그 남자밖에. 이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도 빼앗긴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 그 근처 자영업자 남자들한테 다 그래요. 얼마나 힘이 센 여자야 그러니까. 근처 3명 자영업자 남자들한테 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힘이 센 여자예요. 남자를 끌어다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여자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자영업자 3명 남자 3명 밖에 있고, 만약에 그게 바람이라고 한다면 집에 남편까지 있어. 그럼 남자가 4 명이나 있네. 힘이 얼마나 센 여자야. 만약에 아리아리 님이 그 여자한테 가서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분명히 100% 이럴 겁니다. "나 그 남자 신경 안 써요. 왜 그래? 너 그 남자 알아서 해. 네 남자가 나 쫓아다닌 거야. 네 남자가 병신이지." 하고 찬물 맞고 오실 거예요. "신랑은 한량입니다. 크크크." 그럼 아리아리 님은 한량밖에 데리고 살 수 없는 여자라고. 고작 한량.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 나쁜 놈, 남편 개새끼." 이러면서 이혼 안 하고 있으면 '아 나는 개새끼 나쁜 놈 한량 정도만 내가 데리고 살 수 있구나. 내가 딱 고 수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본인은 지금 그 여자한테 남편을 빼앗길 위기였다. 그럼 빼앗길 위기가 되는데 화만 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화는 날 수 있다. 화는 날 수 있으나 그걸 가서 그 여자한테 지금 뭐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본인이 남자를 사로잡는 능력이 높아져야 된다. 그 능력이 없는 여자라면 어떤 욕을 하고 어떤 비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내 자식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왜 공부도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한다고 애들이 성적이 높아집니까?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러면 애들이 건강하게 잘 커요? 애들이 바르게 크나요? 좋은 아들로 자라나요? 좋은 딸로 자라나요? 이 모든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라고요. 모든 관계가. 아무리 비난을 해도 안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엄청나게 자녀를 잘 키우는 능력이 있는 여자야. 나는 어떤 애를 갖다 놔도 내 새끼가 아니라도 얘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 정말 인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인격체를 키울 수 있어. 이런 여자라면은 그 자식을 얼마든지 비난해도 돼요. 공부 안 하면 회초리 들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있으면 크게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자녀를 잘 키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녀를 때려도 돼요. 귀싸대기 날리고 막 이래도 애들 잘 커요. 왜? 기본적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자녀를 잘 키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애들 혼내면 바로 삐딱하게 나갑니다. 애들 혼내면. 지금 아리아리 님은요, 남편을 잘 키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잘 데리고 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비난을 하죠? 남편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리아리 님은 남편을 리드하는 능력부터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선생님 제가 엄마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집안의 주인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주인 되셔야 돼요. 남자의 보호자는 여자입니다. 카페 같은 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여자들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자기의 세계관으로. 여러분들 조현병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갑자기 순간이동을 뿅 해 보세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 이름 모르는 뭐 아프리카 저기 어디. 그럼 그들의 사는 문화를 직접 들어가서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세계관이 다르니까. 세계관이 다르니까.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만나서 종교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은 각자 신이 누가 옳으냐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답이 나옵니까? "야 부처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아니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나오죠. 왜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지금 아리아리 님은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본인의 세계관부터 그거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 알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부장제예요. 가부장제. "아닌데요. 저 당당한 여자인데요." 이런 여성분들 당당한 여자 아닙니다. 가부장제랑 싸우고 있는 여자지. 가부장제와 적개심을 갖고 있는 여자지 '가부장제가 있구나.' 하고 가부장제에서 자유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알 껍데기와 싸우는 건 자유로운 게 아니죠. 아직 알 속에 있는 거죠. 알 속에서 나온 사람은요, 알 껍데기와 싸우지 않아요. 지금 이 가정이라는 문화, 외도라고 하는 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 알 껍데기, 외도를 바라보는 현상, 성을 바라보는 현상, 남자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 결혼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 이 알 껍데기 속에서 내가 이 껍데기와 싸운다고 그래 가지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 꼭 깨고 완전히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건 차원이 이동되는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이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 이동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 밖에서 알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알과 싸울 일도 없죠. 그럼 싸우는 현상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주고 공감해 줘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쳤어요. 제가 정신과 다녀요. 너무 화가 나요. 그 여자 가서 혼내주고 싶어요. 그거 알 껍데기랑 싸우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져요. 힘들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는요. 알 속에 들어있는 누구를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그 남편을 공격해도 상관없고 그 여자를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날아가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한테 똥 싸 주고 날아가면 되고 그 사람들 물고 날아가도 되고. 근데 알 속에 있을 땐 어때요? 그들과 막 계속 막 살아야 돼요. 그 알 속에서. 근데 나는 알 밖으로 나갈 준비가 안 됐는데 알이 깨져 가지고 억지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과 가는 겁니다. 아리아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 밖으로 나와라. 홈페이지에 제 강의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진화 심리학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 댓글 보면 다 말씀하시잖아 지금. 맞습니다. 맞아요. 카페 같은 데 뭐 이해 안 되는 여자 너무 많아요. 계속 듣다 보면 바뀌어요. 원장님 라이브 정말 유익합니다. 이거 강의 딱 들어보신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남자를 바라보는 세계관, 외도라고 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 여자인 나를 바라보는 세계관, 가정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방식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이게 바뀌어야만 아리아리님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남편의 충성을 이루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40대 후반 아들 군대 보낸 돌싱 여자입니다. 남자도 돌싱이고요. 서로 바빠서 한 달, 한두 번 만나면서 4개월째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어요. 심리 공부도 꾸준히 합니다. 네, 그 좋은 방법이죠. 자신감 있는 신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신경 끄고 살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적을 올릴 때는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책을 보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럼 성적이 올라요. 그죠? 그런데 책상에만 앉아 있고 책만 펴 놓고 문제만 그냥 대충 풀어. 성적이 오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그런데 속에 있는 그 동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혼내요. 자식을 혼낼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회초리로 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너무 미워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회초리를 댔어요. 회초리를 댄 행동은 똑같죠. 그런데 안에서 발생한 동기가 다르잖아요. 첫 번째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는 그냥 화풀이. 그럼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결과도.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 내면 외면 관리하고 그냥 바빠서 서로 한두 달 보고 막 심리 공부만 하고 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을 수 있으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들으세요. "뇌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인드를 리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여기는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 행동만 알려드리면요. 그 행동에 집착을 해요. 그 행동만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에 있는 그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에 있는 그 동기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비유 드는 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요, 만약에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다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국회의사당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지금 차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나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를 탁 켜고 "지금 국민 여러분 다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사람들 와요, 안 와요? 오죠. 왜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자식을 혼을 내도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냐. 지금 이제 뭐 가끔 남자 만나고 뭐 서로 그냥 가끔 보고 그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편안하게 연애하고 계신 건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하쿠나와타 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예, 하쿠나와타 님이 남자를 리드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에 이렇게 여유롭게 남자를 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남자를 리드하는 능력이 없는 분이 이렇게 여유롭게 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거는 방치하게 되는 거고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엄청 가부장적인 교육받고 살았는데 선생님 덕분에 생각이 즐거워졌어요. 예, 맞아요. 가부장제는요, 여자 죽이는 제도예요. 실제 여자들 억압하려고 만든 제도가 가부장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남자가 가장이야. 여자는 보호받아야 돼. 이게 가부장제의 대표적인 거예요. 남자라면 다 여자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부장제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죽이는 제도입니다. 여자 억압하려고 만들고 스스로 억압하는 거예요. 여자라면 당연히 남자한테 억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랑 똑같아요. 그 가부장제 안 좋아요. 남자는 알아서 여자한테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거 스토킹 바라는 거예요. 스토킹.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남자가 바람을 안 폈으면 좋겠죠. 그런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요, 의처증 환자입니다. 의처증 환자, 스토킹 환자. 나한테 엄청 집착하고 강박증에 망상장애가 있는 남자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남자는 나만 바라봐요.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터널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터널 비전. 그게 뭐냐면 이렇게 터널 속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만 딱 보이잖아. 그거 하나만.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그 남자가 나만 이렇게 보잖아. 터널 비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자는 강박증 환자인 거예요. 병자예요, 병자. 그러니까 내 남자가 병자가 아니라면, 나의 남편이 병자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남자의 눈은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그 남자를 터널 비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 남자는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여자들이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힘을 못 쓰죠. 그래 가지고 여자를 성적으로 억압을 해야 됩니다. 여자는 조신해야 돼. 여자는 한 남자한테만 충성해야 돼. 여자는 한 사람만 바라봐야 돼. 절대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돼. 절대 한 사람 만나면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양다리 걸치는 거 때려 죽일 일이야. 어디 여자가 야하게 남자를 꼬셔? 이런 것들. 여성의 성이 억압이 되면요, 여성 성 자체가 억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남편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백수예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다 벌어 가지고 그 남편 먹여 살리고 있어. 그러면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람 펴도 그 남자 이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남편 먹여 살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바람 피우면 그 남자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 못 하죠. 왜냐면 자기가 이혼하고 자기 먹여 살려줄 여자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장을 바꿔 놓고 남자들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억압을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돈에 해당되는 게 여자에겐 성이에요. 여자에게 성능력은요, 남자를 붙들어 놓는 능력이고 남자에게 돈을 제공하는 능력은 여자를 붙들어 놓는 능력이에요. 성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은 백수걸난 남자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남자를 성적으로 지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남자를 유혹하는 거에 대한 혐오감이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남자로 치환을 했을 때 돈을 못 벌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자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주도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여자들의 성을 억압을 했다.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왕을 해먹을 수 있으니까. 바람 안 피는 남자는 없나요? 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바람 피는 거 본능이에요. 바람 피는 거 정신병 아니에요. 바람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남자만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바람 피고 싶어요. 근데 바람을 피는 패턴이 다르다. 남자는 그냥 여러 군데 뿌리려고 그러면 여자는 좋은 남자를 꼬시고 싶은 욕구가 있다. 여자든 남자든 다 바람 피우고 싶다. 그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 유튜브 초기부터 했어요. 한 6, 7년 전에 유튜브 처음 찍으면서 유튜브 초기부터 하니까 그때 막 비난 댓글이 막 엄청 달리는 거야. 막 뭐 이런 개새끼가 있냐 막 이러면서 저에게 막 이러면서 막 비난 달고 바람은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막 네가 뭘 아냐 뭐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융단 폭격을 하고 그러면서 여자가 주인이에요. 여자가 가장이에요. 왜 남자한테 보호받으려고 하세요?
여자가 뭐 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보호받아야지 왜 여자한테 그렇게 책임을 지우냐. 남자가 알아서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막 비난 댓글 엄청 달린다고. 그런데 그 비난 댓글을 달리다가 어느 날 생물학자인 최재천 박사님, 하버드 대학교 교수하시다가 서울대학교 교수하시다가 지금 이화여대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최재천 박사님이 외도는 본능이다 해가지고 유튜브 딱 올려주시더라고. 여자가 바람을 왜 피냐 질문하지 마시고요. 수컷들은 왜 피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수컷은 진화적으로 제일 좋은 전략은 가장 많은 암컷을 상대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야, 그때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이나 진화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외도를 정신병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이거는 동번식에 대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지. 식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욕. 우리가 외식하고 싶은 건 정신병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외식하고 싶은 심리나 바람 피우고 싶으나 똑같은 거예요. 심리적인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아니, 어떻게 바람 피우는 게 외식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안에서 내 내면에서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은 외식과 외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 문화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결혼 문화라는 걸. 그러면 결혼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외도를 혐오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외도는 본성이지만 외도를 혐오하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억지로라도 결혼 문화라는 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가 남긴 건 신경증뿐이다. 본성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억압이 돼 가지고 참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예민해지죠? 짜증나죠? 지금 아까 뭐 남편 바람 폈다고 화난다고 막 그렇게 하신 분 있잖아요. 그거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증상이냐면 그걸 히스테리 이렇게 불러요. 히스테리. 여러분 노처녀 히스테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자들이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 바람 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게 히스테리예요. 그게 신경증 증상이에요. 아까 남편이 다른 여자랑 통화했다고 막 이렇게 화난다고 하신 분, 그 여자 가서 막 혼내주고 싶다고 하신 분, 그게 히스테리예요. 그게 증상명이라고. 그 신경증 부리는 걸 왜 히스테리라고 했을까? 자궁이란 뜻입니다. 자궁을 안 써서 생기는 겁니다. 자궁을 안 써서. 그러면 저 남편이랑 섹스는 하는데요. 섹스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아서 이 자궁 안에 씨가 남편 씨가 아니라 딴 남자 씨를 받고 싶다거나 또는 자궁을 다른 남자와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있어. 왜? 그렇게 하면 남편이 죽인다 그랬거든.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 막 손가락질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렇게 하면 결혼이 안 된다고 배웠거든. 유부녀는 그러면 큰일 난다고 배웠거든. 그러니까 억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막 나는 거예요. "나는 참고 살았는데." 이러면서. 그게 히스테리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안 되신 분들이 "외도는 정신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도는 정신병이 아니라 정확히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히스테리를 받아 가지고 거품으로 쓰러지는 여성분들이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정신병이라고. 그게 프로이트 심리치료 사례라고.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외도의 메커니즘을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얘기하는 분 딱 2 명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저하고 최재천 박사님. 다른 분들은 "외도는 정신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이 바람 피우면 화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때는 남편이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한다고 히스테리가 납니까? 히스테리 사과한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전 남편이 사과하면 제 화가 멈출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나는 굶고 있는데 남편이 옆집 여자한테 밥을 차려줘.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사과를 하면 내 배가 부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 신경질은 내가 배고파서 생긴 신경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을 먹어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밥을 먹어야. 남편이 사과한다고 내가 배불러져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바람나서 신경질 나는 거는요. 남편이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나가서 상간녀 족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배가 고파서예요. 내 결핍 때문이라고. 무슨 결핍? 좋은 남자 결핍증. 그래서 제 강의에 요 강의 남편을 리드하는 아내가 되는 과정, 여기서 남편과 뜨거운 관계가 되는 4단계 리프로그래밍, 여기서 제가 주구장창 떠드는 이 강의에서 제가 주구장창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외도 때문에 힘든 증상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 남자 결핍증이라고 불러야 된다. 외도 때문에 힘든 건 남자 결핍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남편이 뭐 다른 여자랑 전화해서 화가 난다. 이분은요, 남자 결핍증이에요. 남자가 한 10명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중에 1명이 다른 여자랑 친하게 지낸다고 화가 날까? 내가 남편이 10명인데 내가 학교에 떨어져 가지고 속상해요. 그러면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성적 결핍증이죠. 모든 심리적인 괴로움은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결핍이 생겨요? 지금 아까 사연 주신
분이 남편이 다른 여자랑 통화한다고 속상했다고 하신 분, 그분이 뭐가 결핍돼 가지고 힘든 거예요? 내 남자 하나도 내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즉 나에게 남자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한 남자가 나한테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남자가 필요한데 한 남자밖에 못 갖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거나, 그 남편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못한다고. 그 원하는 걸 왜 못 채우냐? 성욕이 결핍돼서 그래요. 리비도가 결핍됐다. 그럼 리비도가 왜 결핍됐냐? 리비도를 실현하는 것 자체를 가부장제가 억압을 시켰다. 여자가 남자를 꼬시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걸 범죄화 시켜놨어요. 남자 유혹하는 능력이 무척 높아지신다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실 거예요.